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312조 1항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중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특신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라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강의 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조서에 검사 작성에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하는데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른바 특신 상태라고 줄여서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판례 입장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례를 통해서 계속 등장을 하겠지요. 몇 번은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특신 상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관한 312조 1항과 2항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규정이 있죠. 또 차후에 공부할 4항 참고인 진술조서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그 다음 둘째로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진술기재 서류 312조 1항 단서와 316조의 진술, 전문 진술을 공부할 때 역시 등장을 합니다. 특신 상태가. 세 번째로 원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진술불능의 경우 314조와 316조 2항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소 혼동이 되지 다 배우지 않아서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세 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312조 1, 2항과 4항, 313조 1항 단서와 316조 1항의 경우, 314조와 316조 2항의 경우 차례대로 해당 부분에서 다 공부를 이제 해서 나오게 되겠지요. 특신 상태의 의미에 관해서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조서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보장할 만한 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을 것,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이라고 위해서 소개드렸는데, 학설은 이것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 즉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진술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또는 적법 절차가 준수되는 상황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이 파랑과 관련해서 실제 사건 또는 시험 기록이나 시험 사건 등에서도 특신 상태가 문제될 때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신 상태 그 진술의 상황을 보는 것인지, 또는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유사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요. 역시 특신 상태를 부정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의 신빙성이냐, 상황의 신빙성이냐, 적법 절차 준수 상황이냐, 이런 것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판례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구항에 써놓은 것처럼 특신 상태에 대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314조는 이제 314조 예외에서 보겠지만요. 312조나 313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사기관 조서나 313조의 진술서의 경우에 특신 상태를 요건으로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7항에서 본 것처럼 314조의 경우, 세 번째 경우였죠. 이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312조 1항이나 2항
따라서 증거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314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314조를 공부하시면 좀 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신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많은 판례들을 통해서 계속 등장을 할 거고요. 일단 312조 1항과 2항을 통해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일단 마감을 하고, 두 번째로 312조 3항에 따른, 그죠? 312조 3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2조 1항과 2항을 약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310조 3항 이하 부분도 공부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312조 3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그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이라는 뜻이겠죠.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상으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그 내용을 인정할 것이라고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은 결국 사법경찰관리를 뜻한다고 할 텐데요. 사법경찰관이고 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취급을 받을 때 그렇게 되겠죠. 아래 판결들을 읽고 312조 3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2조 1, 2항을 공부할 때처럼 역시 판례를 통해서 312조 3항을 이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죠. 이 강의 안에서는요. 2006년에 선고된 2003도 6548호 판결 상해치사 사건인데요. 형사소송법 312조 2항은 이 당시에는 312조 2항이 현행 2006년도에 선고될 당시에는 현행 312조 3항의 이야기입니다. 312조 3항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게 아니라 피의자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한 것은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해서 313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다라고 본 것이고, 이것이 입법화된 것이 현행법 312조 5항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예요. 달리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 그죠? 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앞서의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수사기관 아닌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니까 경찰관이 나와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백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라는 증거, 증거를 연두색으로 표시하면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수사보고서, 이런 증거들도 역시 뭐예요? 피고인이 자백을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자백과 다른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은 달리 특별한 사정 연문한 외국에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외국의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서류나 이런 것들도 다 312조 3항에 의해서 현행법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결할 당시 2006년도에 312조 2항은 현행 형사소송법 312조 3항과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 인정한 때라고만 돼 있는데, 하나 추가된 것은 현행법은
적법한 절차 방식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312조 사망의 구법과 현행법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여기서는 이제 기왕 나온 김에 그 차이를 설명한 것이고요. 위의 판례에서는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현행법 312조 사망에 따라서 규율이 된다는 점에 좀 더 중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개정 전과 후에 312조 2항과 3항, 즉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의 내용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향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312조 1항과 2항의 차이, 1항 2항과 312조 3항의 차이점은 312조 1항과 2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불기소처분된 피의자나 공범이든 공범이든 가리지 않고 공동피고인은 312조 1, 2항의 요건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312조 4항이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그와 같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라는 제한이 없어요. 조문을 보시면 그냥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이렇게 돼 있죠. 위에 표에서 보시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돼 있지. 312조 1항처럼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된 피의자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 312조 1항과 2항은 그렇고 312조 3항은요 다르다 이 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달라지냐면 피고인이 되지 않은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에는 전부 312조 3항의 대상이 된다. 검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 312조 4항에 적용을 받는다고 공부한 바가 있죠. 위에서 지난 강의 파일에서 강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판례를 통해서 312조 3항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이나 피의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그렇죠? 이 범위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312조 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312조 3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지금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312조 3항이 적용된다는 견해 중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피고인 내용 인정설, 즉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피고인 내용 인정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에 반해서 원 진술자인 공범 또는 그의 변호인이 공판장에서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원 진술자만 내용을 인정하면 된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판례는 그런 표현에 의하면 피고인 내용 인정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경우를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 진술자인 공소외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원 진술자 내용 인정서를 하더라도 안 되죠. 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피고인 내용 인정설 일명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사실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3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엔 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래 판례를 볼까요? 2006년 1월 12일에 선고된 2005도 7601 판결인데 장물죄와 그렇죠? 장물죄와 절도죄는 어떻습니까? 공동 피고인인 절도범과 절도범 갑과 장물범 을이 같이 공동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절도범과 장물범은 어때요? 공범이 아니죠. 서로 다른 공동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갑은 을에 대한 증인의 지위, 을은 갑에 대한 증인의 지위에 있다.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경찰이 작성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든 공동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증언에 의하여 증인이니까요.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증언에 의하여 310조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나중에 공부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경우 피고인의 공소범죄사를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즉 을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갑은 절도죄, 을은 장물범, 장물죄로 같이 공동피고인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을에 대한 공동피고인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것이 경찰이 작성한 것이든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공동피고인 을의 증언에 의해서 그죠? 증인의 지위에 있으니까 증언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지 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 모두 진술 단계라든지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선서가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공동 피고인의 진술의 증거 능력을 공부할 때 1학기 때 배웠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이번 경우에는 전문 법칙의 관점에서 살펴본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 이 경우라는 건 별개의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 판결을 보면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형법 총칙의 공부와 곁들여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에 선고된 2009도 만 139호 사건인데요. 사안을 보시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걸 행사해서 사기 혐의로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유죄 증거로 제출한 증거를 보니까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2를 상대로 해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피고인 2를 상대로 해서 공판기일에 피고인 2는 그 조서의 성립을 인정하였지만 피고인 1은 내용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1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이러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 즉 피고인 2와 공모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렇죠? 피고인 1에 대해서 피고인 1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피고인 내용 인정설이죠.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죠. 자,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형사정법 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로 하는 증거라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렇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할 경우도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즉 D2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D1에 대해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정할 때에는 D1에 대해서도 310조 3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D2에 의해서 인정되더라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 D1이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피고인 내용 인정서류라고 해서 앞서 공부한 내용이 다시 등장한 것이죠. 그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공모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렇죠? 당해 피고인 내용 인정설 증거 능력이 없고 무죄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결국 312조 3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한편 피고인이 공모해서 위조사무소를 행사했는지에 관해서 원심 공동피고인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했다는 공소사실, 즉 공모해서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생략을 하지만 공모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5항.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제1심 공동피고인 2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모를 하면서 공소의 1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해서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 관련 문서로 제시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실제로 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이 실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면, 그렇죠? 역할 분담을 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 공동정범을 갖춘 요건을 갖춘 것이다. 결국은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주의 깊게 보자고 했던 것은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것이 형법 총론에서 공부했던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실제 사례에서 논의가 되는지를 이런 판례를 통해서 엿보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가 됐는데 좀 더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 아래에서 310조 3항의 사법경찰관장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은 두 가지였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될 것, 내용을 인정할 것.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검사 작성에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요. 두 번째로 내용 인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내용을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은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 진정성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니라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 내가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다,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312조 1항과 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법한 절차와 방식, 그리고 실질적 진정 성립, 이런 것이 특신 상태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그것은 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법조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바로 내용 인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소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내용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해야 하고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영상 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310조 2항과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조서의 기재 내용을 들었다는 다른 증인이나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여도 당연히 312조 2항에 의해서도 인정이 안 됐었는데 그런 조항이 없는 경우니까 더더욱이 인정이 되지 않겠지요. 판례를 통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2010년에 선고된 2010도 5040호 판결인데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A가 건축 중인 펜션 건축 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철근을 2회에 걸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있다는 것이 공소 사실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과 같은 증거들을 인정하면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0조 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요 증거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공부했는데, 이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 바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공판기일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피해자의 허락하에 철근을 가져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백의 취지가 담겨있는 이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기록상 피고인이 각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진술 경위로 보아서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 인정으로 조서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것을 내용 인정으로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고, 이거를 제외하면 다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그렇죠?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데, 그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